오늘 수출 규제 조치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한 건을 허가를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대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문재인 대통령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신중론을 펼쳤죠. 양 반장. 국민경제자문회의 앞서 발제해서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100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. 첫 규제가 나왔을 때부터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 대책, 장기 대책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. 물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다. 이렇게 문 대통령 강조를 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노리는 거죠. 그러니까 그저께 아베 총리의 발언, 또 어제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도 저희가 봤지만 본질적으로 일본이 바뀐 건 전혀 없잖아요. 발언의 기조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, 결국 우리는 일본의 조치 하나하나에 저희가 따라가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문 대통령 발언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면서요. 일본의 조치 이율배반적이고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다.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또 이 외교적 노력 병행하면서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네, 어제 신 반장이 간단히는 설명했지만요.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부품화, 부품 국산화죠.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우리 기업을 방문하기도 했잖아요. 네, 그 차세대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이 로봇 부품과 관련한 회사였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면서 이 임진왜란 때 도공 이야기를 꺼냈는데요. 그 장면 한번 보시죠. 지난 한 50년간 그 일본 기업이 그냥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제품을 10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거쳐서 결국은 해내고 말았습니다. 앞으로는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기술력입니다. SBB의 기술 기준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세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. 한 내년 그 정도에는 우리가 그런 소식도 함께 듣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